인천도 아직도 얼죽신과 입지 좋은 애 위주로만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인천을 너무 퍼져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입지 좋은 데만 봐도 지금 충분히 가성비 있게 가격이 나오는 애들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인천은 막 멀리까지 보실 필요 없다. 서울은 지금 준신축부터 시작해서 구축까지 보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재건축을 보기에는 좀 그런 게 5억대 미만의 단지 같은 경우는 집값이 3억인데 분담금이 3억이에요.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도 신축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이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거래된 것 중에서 한 지역, 한 단지를 저희가 실제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전보다 입지가 좀 얼마나 떨어진 애들까지도 거래가 되는지를 좀 톤을 본자라고 한다면 저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1, 2, 3이 여기 1블럭, 2블럭, 3블럭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얘네들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좀 줄여보면 주변에 얘네만 있고 주변에 지금 산밖에 없는 거 보이세요? 여기 학교가 있긴 한데 헷갈리지 말고 다 여기 보세요. 딱 여기 위치. 이걸 줄이면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죠. 더 줄여야지 옆에 수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밑에 처인구에 있는 처인구 생활권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한참 위로 올라와야지만 혼자 떨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럼 왜 이렇게 입지가 떨어진 데다가 단지를 지었냐라고 하면 사실 용인 초인구에 삼성도 투자를 시작했고 SK도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일자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주할 만한 공간이 주거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동탄 이시도시로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도 본인의 그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너무 떨어진 곳에 이제 개발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 아파트까지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거래가 많이 된 이유가 가격 메리트도 있고 새 아파트라서. 가격 메리트를 보려면 추후에 얘네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4억대거든요. 그리고 용인 처인구의 역북지구가 지금 가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입지상 떨어지는 게 과연 얘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광주랑 여주까지 같이 봐야 되는 입지여가지고 사실 용인 초인구에 SK랑 삼성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되겠어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지 당장 지금 일자리가 생겨서 근로자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입주를 올해 시작한다라고 하면 물론 새 아파트에 살 수 있어서 가긴 하지만 얘네들이 앞으로 향방을 어떻게 가치를 가져갈지는 추후에 좀 지켜봐야지 이 가격의 안정화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치를 판단하기는 좀 너무 이를 것 같아요. 결국은 신축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결국 신축을 선호해서 외곽까지 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보는데 사실 경기도권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입지가 좋고 가성비 좋은 준신축급에서 입지를 더 우선순위로 두면서 보는 게 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21년 하반기에 갑자기 급락했을 때 있잖아요. 경기도의 일자리 탄탄한 애들은 바닥이 딱 보이고 탄탄하게 딱 그 받쳐준 가격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안 그런 애들이 정말 끝모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지옥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일자리, 탄탄한 지역 이런 데가 낫구나, 안정성 있는 지역과 단지가 낫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안정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인천 지역도 한번 봐볼까요? 인천? 네, 인천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인천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지 인천 지역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인천은 서울의 배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서울은 강남이라는 정말 트렌드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도 뭐 과천, 성남 뭐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천은 정말 그냥 서울의 배후 도시, 가성비 있게 거주하는 도시, 되게 커, 집이 많아. 그리고 인천 전반적으로 그냥 수도권에서 제일 약간 떨어지는 지역 이렇게만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송도, 청라, 영종도가 생기면서 얘네도 이제 이 인천을 리드할 만한 트렌드화된 지역과 단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의 가치랑 비전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이 잘 가면 제일 먼저 맏형인 송도가 잘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의 역할이 생겼는데 지금은 얼죽신 트렌드, 신축 트렌드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검암 얘기하셨잖아요. 검암이 서구에 있어요.
고맘이 이제 택지 개발 엄청 크게 되더라고요. 네, 거맘이 바로 위에 김포가 있고, 이제 강서, 이제 서울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천에선 서울과 가까운 약간 나름의, 신축을 밀어주는 하나의 트렌드의 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천은 이전에는 서울을 거쳐서 서울에서 나오면 경기도의 부천을 지나서 부평을 지나서 각지 인천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바로 김포를 거쳐서 바로 건너올 수 있는 서구 거맘이 뜰 수 있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서구가 이렇게 매매 증감률이 좋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도 보면 인천도 매매 증감률이 1%대, 전세 증감률은 2%대로 그래도 지금 인천이 21년 하반기에 급락한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도 아까 경기도랑 마찬가지로 23년도에 거래가 많이 된 애들 순으로 줄을 세워보면 1위부터 5위까지 다 23년도에 입주가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9월 히스테이트 롯데캐슬 1단지가 그나마 준신축 9축의 준신축급에 해당되는데, 얘네는 인천시청역 그 GTX 호재를 끼고 있는 단지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도가 있죠. 그 다음에 거맘, 루나 다 인정할 만한. 그 다음에 24년도도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24년도에 입주가 있는 애들인데, 피가 막 2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돼서 거래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9월 히스테이트, 송도 이런 식으로 인천 SK 스카이뷰는 미추홀구의 대장 아파트예요. 이런 식으로 인천에서도 그 해 입주가 있는 단지이거나 완전 얼죽신이거나 아니면 입지가 짱인 애들 위주로만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8월 1일 이후에는 얼죽신, 대장 아파트, 송도에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애, 그 다음에 GTX 호재가 있고 가성비 있고 대단지인 애, 이런 식으로 인천도 아직도 얼죽신과 입지 좋은 애 위주로만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인천을 너무 퍼져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입지 좋은 데만 봐도 지금 충분히 가성비 있게 가격이 나오는 애들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인천은 막 멀리까지 보실 필요 없다. 서울은 지금 준신축부터 시작해서 구축까지 보시는 분들 많아요. 재건축까지 내려왔잖아요, 다시. 근데 인천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경기도랑 비슷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재건축을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옛날에는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새 아파트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이제 그걸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주고 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5억대 미만의 단지 같은 경우는 집값이 3억인데 분담금이 3억이에요. 네. 어떻게 내?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트렌드 자체도 사람들이 2030, 3040 자체가 난 새 아파트를 원해. 난 리모델링해서 사는 것도 싫어. 완전 커뮤니티 잘 돼 있는 신축을 원해.의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부 자체도 지금 안 나오니까 그냥 신축 위주로만 거래가 되거나 정말 입지가 짱인 대장 아파트 위주로, 핵심 위주로만 거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내가 장기 거주할 거냐 단기 거주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장기로 거주할 거면 지금 얼죽신의 높은 가격을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건 저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신축은 5년 미만이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가치가. 근데 입지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 가치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기 거주할 거다. 그 장기라고 하는 건 5년, 10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기 거주할 거다라고 하면 지금 막 신축을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신축발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입지가 높은 애들이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때까지 가져가기는 어렵고, 그냥 단기로 내가 편하게 거주하면서 지금 이 트렌드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축 위주로 보셔도 되는데, 장기 거주하실 분들은 신축 프리미엄을 보고 오랫동안 거주하기에는 나중에는 오히려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가격을 못 받고 나올 수가 있어서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지금 너무 약간 격동의 시대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약간 예상 또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사실 이번 해에는 지금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고압이라는 거죠. 강고압과 약고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상태를 유지해서 갈 것 같고,
뭐 이후에 생각할지도 못했던 블랙스완처럼 뭔가 변수가 터지게 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서울은 이제 얼죽신 같은 경우나 가격이 많이 올라간 애들은 좀 더 타격이 클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안중적으로 갔던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덜 할 텐데, 나머지 이제 경기나 지방 같은 경우는 훨씬 지금 냉탕이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 서울 얼죽신 시리즈들 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관망세로 유지될 것 같다. 조합으로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많이 배우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24년도는 심리로 가격 상승을 이끌어온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할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메리트 있는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관망세가 있는 시장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단지를 정하셔서 확실하게 정하셔서 이제 그 단지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액션을 취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뉴스만 보고 불안감만 키워가시지 않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지 아이엠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입니다. 아이엠박스는 개인 보관 창고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는 임대인 건물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 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